그동안은 뭐 내가 땅이 있고 뭐 상가가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냥 대출 별도로 받고, 근데 여기에 DSR에 포함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집으로 하는 거랑 토지나 상가 담보 대출은 완전 별도였는데, 중요한 건 이게 기타 대출이 3단계부터 포함이 돼.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그럼 토지나 상가에서 많습니다, 이런 사람도. 많죠. 그래서 토지나 상가, 그다음에 장기 카드 대출 이런 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기타 담보라고 하면 또 자동차 담보 대출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치고 김 박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치고 김기원입니다. 네, 주택 구매나 대출 계획 있으신가요? 특히 이 올 하반기, 특히 7월 이후로 계획하고 계신다면 이번 영상은 꼭 신청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금융당국이 발표한 스트레스 DSR 3단계 7월 1일부터 전격적으로 시행이 될 예정인데요. 과연 대출 한도가 어떻게 되는지 좀 자세한 내용을 이번 영상에서 담아봤습니다. 네, 요번에 이제 세부 내용이 좀 나왔죠? 네, 생각보다 좀 일찍 나온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네. 그래서 자, 스트레스 DSR 저희가 지난번에 이제 예고에 대한 부분에서 내용을 다뤘는데 이제 확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시행된 내용 어떤 것들이 달라지는지 네.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야 이거 스트레스 DSR 안 하는 거 아니냐, 또 연기되는 거 아니냐. 저도 또 그럴 줄 이건, 알았어요. 네. 연기될 줄 알았어요. 근데 저는 연기 안 될 줄 알았습니다. 한번 연기했다가 그렇게 욕 뒤지게 먹었는데 또 연기한다? 네. 그건 힘들죠. 그랬구나. 그래서 네. 이번에 이제 예정대로 7월 1일부터는 지금 시행이 되고요. 자, 그리고 달라진 게 뭐냐면 이제 기타 대출이 들어갑니다. 기타 대출. 네. 그다음에 이 금융권 같은 경우는 이제 주담대뿐만이 아니라 이제 신용대출까지. 그래서 사실은 모든 대출이 그냥 다 이제 DSR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가상금리가 이제 1.5%인데 이것도 다 적용된다. 근데 이제 보시면 지방은 다 아니에요. 지방은 0.75인데 지금 수도권만 1.5%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좀 안타까운 게 수도권 같은 경우는 사실 경기도 남부나 좀 외곽 지역은 되게 안 좋은데 여기는 맞아요. 좀 수도권도 수도권 나름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네. 너무 수도권이라고 다 묶어서 이렇게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수도권에서도 좀 차별화된 이런 안 좋은 지역들은 조금 이걸 좀 더 이렇게 핀셋 이런 거를 규제를 좀 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게 좀 아쉽긴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비주택 토지나 상가 담보 대출, 그 다음에 기타 담보 대출, 장기 대출 이런 게 이제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특히나 이제 뭐 주택이 아닌 뭐 상가나 토지 이런 거 갖고 계신 네. 분들 좀 있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이제는 포함이 된다. 어디에? 바로 기타 대출에.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동안은 뭐 내가 땅이 있고 뭐 상가가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냥 대출 별도로 받고, 근데 여기에 DSR에 포함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집으로 하는 거랑 토지나 상가 담보 대출은 완전 별도였는데, 중요한 건 이게 기타 대출이 3단계부터 포함이 돼.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그럼 토지나 상가에서 많습니다, 이런 사람도. 많죠. 그래서 토지나 상가, 그다음에 장기 카드 대출 이런 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기타 담보라고 하면 또 자동차 담보 대출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이제 어느 정도는 좀 예견했던 내용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 좀 발표된 확정된 걸 보면은 조금 완화된 것도 있고 네. 또 뭐 원래대로 진행된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뭐 소위 표현을 치자면 뭐 굉장히 매운맛은 아니고 그래도 뭐 적당하게 매운맛으로 나온 것 같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처음에 알려졌던 그 내용에 비해서 좀 어떤 게 좀 달라졌고 어떤 게 좀 확정이 됐는지 이거 네. 좀 비교해 주세요. 일단 이제 수도권 시장은 그래도 괜찮고 지방 시장이 굉장히 안 좋다 보니까 네. 지방 쪽에 지금 주담대의 적용을 지금 유예했습니다. 그래서 지방 쪽은 지금 주택담보대출 3단계 스트레스 DSR 금리 적용을 6개월 유예해 주겠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이제 괜찮은 거예요. 그냥 기존에 0.75 가상금리가 0.75가 되는 거예요. 네. 1.5가 아니라. 그리고 이것도 아마 또 연말에 가는데 시장이 안 좋으면은 또 바뀔 수 있고. 바뀔 수 있는 거죠. 그래서 3단계 적용 여부는 금년 말에 다시 검토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빠졌냐? 그래서 일단은 지방은 일단은 제외. 2단계라는 거, 2단계. 네. 자, 거기에다가 1억 원 이하의 신용대출은 또 빼주겠다. 네, 그래서 신용대출 잔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고액 차주에 한해서만 이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1억 이하의 신용대출은 적용이 안 된다라는 거, 이게 또 디테일한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혼합형, 주기형, 주담대 스트레스 금리 적용 비율을 상향하겠다. 변동형 스트레스 금리를 100%, 즉 1.5% 적용하는 거고요. 네. 고정금리는 적용 안 합니다. 고정금리. 자, 그 다음에 혼합형과 주기형 주담대는
적용 비용을 차등 적용하겠다. 그래서 3단계에서는 적용 비율이 2단계 대비해서는 상향이 조정이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지방 주담대는 뭐 그대로 2단계 적용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존 계약 적용 유지. 그래서 6월 30일까지 집단대출 입주자 모집 공고가 시행이 되거나 일반 주담대 부동산 매매 계약이 체결된 대출에 대해서는 2단계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6월 30일까지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또 마지막으로 조금 대출 받으려고 연끌하시는 분들도 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핵심은 이제 지방 제외, 그리고 1억 미만인 경우 제외, 그리고 1억 이하 신용대출. 신용대출 제외, 그다음에 이제 고정금리는 적용이 안 된다. 이게 그렇죠. 핵심이잖아요. 네. 근데 가장 관건은 사실 전세대출이었어요. 맞습니다. 전세대출이 포함이 되느냐, 네. 얼마에 적용이 되느냐 이거였거든요. 그런데 자, 그렇죠. 어떻게 이거에 됐죠? 따라서 스트레스 네. DSR이 굉장히 파급력이 엄청나게 맞아요. 커지느냐 아니냐가 적용이 되는 거였는데 일단 정책 자금 대출을 포함한 전세 대출은요. 스트레스 DSR이 적용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저도 이제 예상을 했지만 네. 만약에 전세 대출까지 이거 스트레스 DSR 적용한다? 진짜 이거는 좀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실수요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라고 해서 전세 대출은 지금 빠졌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도 이 전세대출이 어떻게 되느냐가 관건이라고 얘기했는데 맞아요. 빠졌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정책 대출, 전세자금 대출 포함한 이거는 지금 제외가 됐다. 1억 이하 신용대출도 제외가 됐다. 그래서 완전 매운맛은 아니고 이제 살짝 매운맛. 약간 매운맛. 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토지나 건물 여기에 대한 대출이 있는 경우에도 이게 DSR에 이제는 포함이 되기 때문에 네. 예,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토지나 건물을 갖고 계신 분들이 대출 가지고 혹시 사려고 했다. 네. 뭐 이런 경우에는 이게 상당한 파급 효과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이제 기타 대출이 포함된다라는 게 그쵸 네.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그럼 만약에요, 이제 어느 정도 자산이 있는데 나는 과연 얼마를 그럼 대출받을 수 있을까? 이걸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좀 도와주세요. 네. 30년 만기로 해서 원리금 균등 상환, 그 다음에 대출금리 4.2%를 가정을 했을 때 소득이 1억 원인 분이 주택담보대출을 얼마나 받을 수 있냐? 자, 일단 수도권은요, 5억 7천입니다. 변동형으로 했을 때. 네. 그 다음에 혼합형이 5억 9천, 주기형이 6억 4천. 그래서 이렇게 보면 아주 크게 줄어드는 건 아닌데 또 여기 보시면 6억 8천은 변동형으로 따지면 5억 7천이니까 아마도 대부분 주기형을 좀 선택하지 않을까. 이걸 보면 한도가 별로 차이가 없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는 지금 적용이 유예됐고 지방은 6억 2천으로 한도가 똑같습니다. 변동이 없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주기형 쪽으로 대출을 많이 받으려고 하지 않으실까. 그렇게 놓고 보면 이것 자체만 놓고 보면은 네. 파급력이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기타 대출과 이 금융권의 신용대출까지 이번에 3단계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대출이 있으신 분들은 꽤 지금 충격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뭐예요? 앞으로 내가 예를 들어 건물을 사려고 해요. 네. 대출 쉽게 나와요, 안 나와요? 아, 내가 잘 개인명으로 나오겠죠. 했을 때 상가를 사든 내가 또 토지를 살 때도 내가 대출 껴서 사는 경우도 있는데 뭐예요? 뭘 보는 거예요? 이제는 DSR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이 3단계가 당장 뭐 주택시장에 이것 때문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거야 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지만 네. 토지시장과 상가, 건물 이런 시장에는 저는 꽤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오히려 상업용 쪽에. 그렇죠. 네. 그래서 비주거용 쪽에 이런 대출은 상당히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자, 그다음 이번에는 이제 소득이 한 5천만 원이신 분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분은 이제 원래는 미적용일 때 3억 4천이었는데 이게 이제 3단계 되면은 2억 9천, 3억 2천. 그래서 이걸 봐도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아주 크지 않습니다. 약 3% 정도가 감소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에도 3억 정도 조금 넘게는 지금 대출을 또 받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것만 놓고 보면 그렇게 아주 크진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주담보에 대한 대출 한도잖아요. 맞아요. 근데 신용대출도 주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신용대출은 어느 정도 주는 건가요? 네. 자, 그러면 소득 1억 원인 차주의 신용대출의 한도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미적용 스트레스 DSR 없을 때는 1억 6천까지 신용대출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내 소득보다 한 60% 이상. 네. 근데 이게 이제 3단계로 바뀌면서 변동형이나 만기 3년 이하의 고정형 요걸로 했을 때는 1억 4,800. 그래서 아주 많이는 아닙니다. 약간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기를 3년에서 5년 정도의 고정형을 했다. 그러면 1억 5,100만 원. 신용대출의 한도도 뭐 아주 크진 않습니다.
진짜 완전 매운맛은 아니긴 하네요. 맞아요. 그죠? 아니, 완전 네. 매운맛은 아닙니다. 그래도 어쨌든 돈을 빌려서 뭐 주택을 구매하려거나 뭐 대출하려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 돈 조금이라도 맞습니다. 덜 받는 게 큰 타격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지 이제 7월 이후에 그 규제에 대해서 그 앞서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시는 수요가 몰리면서 이미 가계 대출이 좀 급증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예, 맞습니다. 시장에 그래서 영향이 좀 있었네요. 그렇죠. 스트레스 DSR이 2단계 시행될 때도 2단계 시행되기 전에 또 네. 한참 막차를 맞아요. 또 타려는 분들도 있었는데 이번에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6월 달에 막차를 타려고 하시는 분들이 지금 벌써 급증을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5월 달 들어서 5월 15일까지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액이 2조 8천억입니다. 그래서 4월 달 증가보다 더 많이 증가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달 말에 이대로 가면은 대출 증가액이 6조 원에 지금 육박할 거다. 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지금 대출을 또 축소되기 전에 받자. 네. 이러고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한 달 조금 넘게 남았어요. 네. 이제 7월이 되기 전까지 아마 그 전까지 막차 수요들이 많이 몰릴 것 같긴 한데 네. 이번 이 스트레스 DSR 3단계 발표로 전체적으로 이제 부동산 시장에 좀 어떤 파급 효과가 있다고 보세요? 일단 아무래도 이제 대출의 한도가 네. 약간이나마 줄어드는 거는 팩트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거기에 뭐 신용대출, 기타 대출, 1금융권, 2금융권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저는 수요가 좀 감소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미래 수요를 또 지금 싹 다 끌어다가 지금 그죠. 미리 또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매수 심리가 좀 이제 미치게 될 수 있다. 네, 그래서 제가 또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25년은 하반기가 진짜 관건이다라고 말씀드렸죠. 네. 이제 본 게임 시작이 이제 7월 달부터다. 저는 특히 이제 8월 지나고 9월 달부터가 진짜 위험한 상황이 펼쳐질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을 여전히 아주 높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변동금리 대출자에 대한 압박. 자, 변동금리로 하겠어요? 아니면 고정금리로 하겠습니까? 아, 고정금리는 제외가 되니까. 대출 한도가 더 많이 나오니까. 네. 주기용이나 이런 네. 걸로 하면은.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으시는 분들보다는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고정금리. 근데 네. 고정금리는 뭐예요? 이자가 그러니까요. 더 비싸죠. 아, 뭐가 좋은 건지 헷갈리네. 네. 네. 네, 제가 이제 누누이 말씀드렸지만요, 30년, 40년짜리 대출 받아서 이걸 내가 노후 때까지 계속 갚겠다. 이런 마인드는 진짜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부동산도요, 적절하게 단타를 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깨 위상으로 올라와서 고평가되면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무릎 밑으로 떨어지면 이건 매수를 또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아주 길게 봤을 때는 진짜 수요가 계속 감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꼭 감안하셔서 대출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세 대출하고 지방 같은 경우는 지금 3단계가 없잖아요. 포함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조금 그래도 큰 충격이 없을 것 같다. 네, 그리고 25년 말 유예가 종료가 되면은 지방 시장도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지방 뭐 집값이 이미 너무 싼 데가 너무 많아서 네, 그렇게 큰 타격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자, 거기에 금리 하락 시 이제 역효과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자, 금리가 내려가도요, 스트레스 DSR은요, 과거 5년간 최고 금리를 기준으로 계산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금리가 내려가면 오히려 스트레스 금리 격차가 더 커지고 한도가 더 줄어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금리가 내려가도 대출이 쉬워지지 않는, 대출의 한도가 커지지 않는 이런 구조가 될 수 있다라는 것도 꼭 좀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혹시라도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이 금리 하락은 아주 일시적일 것이다. 그래서 예전처럼 아주 초저금리가 엄청나게 장기간으로 유지되고 네. 이런 거는 기대를 하지 않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7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오늘 스트레스 DSR 3단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는데 핵심 요약을 좀 마지막으로 좀 딱딱 짚어주면서 마무리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7월 1일부터 지금 네. 시행이 된다. 그리고 수도권의 대출 한도는 2에서 5% 정도 지금 줄어들 예정이고요. 지방의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은 영향이 없습니다. 그리고 1억 이하의 신용대출도 적용이 안 되고요. 그리고 혼합형 주경은 고정금리 기간이 길수록 한도가 더 많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고정금리 쪽으로 지금 하라는 거죠. 이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실수요자 같은 경우는 이제 대출 가능 금액이 이제 집값 상한선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고정금리에 대한 유도가 아마도 가속화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금리가 하락을 해도 스트레스 금리 이 구조상 대출의 여력이 쉽게 이렇게 풀리진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 영상에서는요, 이제 7월 1일부터 시행이 될 스트레스 3단계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함께 짚어봤습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대출이 늘어날 거라 기대했던 분들, 이제는 좀 대출이 더 막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7월 이후에 대출을 계획하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에서 다뤘던 내용들 잘 깊이 분석하셔서 나한테 해당되는 규제가 무엇인지 꼭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모두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